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라면 그것을 잃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? 에리히 프롬. 우리는 보통 상대가 지닌 소유물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곤 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여기 스포츠카를 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성공한 사람이구나. 멋있다.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, 저거 다 허세지. 과시하려는 거잖아.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둘 다 맞습니다. 우리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. 입고 있는 옷은 어떨까요?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여유 있는 사람이구나,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저거 브랜드로 자기 포장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. 최신 아이폰을 대화 중에 꺼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감각 있는 사람이네 라고 느끼는 동시에 폼 잡으려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도 스칩니다. 스포츠카, 명품 옷, 최신 아이폰. 우리는 이 물건들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을 읽으려 합니다.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판단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.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. 인간은 원래 빠르게 판단하도록 설계된 존재니까요.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낯선 일을 마주쳤을 때 위험한가 아닌가,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순식간에 결정해야 했습니다. 느긋하게 고민하다간 살아남기 어려웠으니까요. 소유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이 오래된 생존 본능의 연장선입니다.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가장 빠른 단서, 타고 있는 차, 입고 있는 옷, 손에 든 기기를 활용하는 건 나쁜 습관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각인된 효율적인 전략입니다. 하지만 이 본능을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소유물은 맥락을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고, 낡은 경차를 타는 사람이 실제로는 수십억대 자산가일 수 있습니다. 소유물은 그 사람의 수많은 선택과 삶의 맥락 중 단 하나의 순간만 보여줄 뿐입니다. 그 하나로 전부를 읽으려 하는 건 첫 줄만 읽고 책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죠. 즉, 소유물이라는 신호는 왜곡되기 쉬우며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. 그렇다면 소유물로 사람을 판단할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? 첫째, 판단은 반드시 태도로 이어집니다. 머릿속에서만 끝나면 괜찮지만 문제는 이 판단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. 옷차림이 허름하면 서비스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차가 낡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볍게 대하기도 합니다. 상대방은 그 미세한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. 그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을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소유물의 등급으로 분류한 셈이 됩니다. 둘째,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소유물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,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, 힘든 순간에 진심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인지는 어떤 차를 타는지, 어떤 옷을 입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소유물로 판단한다는 건 결국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영원히 놓칠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스치듯 지나칩니다.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. 본능이 강력하다는 건 압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본능과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.